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은 금기의 경계를 넘은 한 남성의 충격적인 사연을 소개합니다. 그는 장모님과의 관계에서 피어오른 사랑을 고백하며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도은입니다. 올해 40살이고 결혼한 지 12년이 된 가장입니다. 제 아내 지수는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으며 우리는 두 아이와 함께 평화로운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 때문입니다. 몇 달 전 장모님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녀는 지수와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내는 것이 버거워진 듯 했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장모님을 모시게 되었고 처음엔 이 결정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은 품이 있고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녀를 존경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와의 대화가 제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녀와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제 일상에서 특별한 시간이 되었고 그녀와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 지수는 출장으로 집을 비웠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고 저는 장모님과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대화는 평소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도훈아,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오고 나서 불편한 건 없니? 가끔 내가 괜히 짐이 된 것 같아서 미안할 때가 있어.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계셔서 저희 집이 더 따뜻해졌어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마음이 놓인다. 사실 너랑 얘기 나누는 시간이 내게도 큰 위로가 돼. 그 말은 단순한 감사였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감정이 단순한 존경을 넘어섰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단순히 가족으로서의 대화를 넘어 제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장모님이었고 제 아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에게 끌리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외출한 틈을 타 저는 장모님과 오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물었습니다. 도훈아, 요즘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거니? 내가 요즘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아 보여.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도 될까요? 사실 저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제게 너무 소중해요.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녀는 놀란 듯 제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훈아, 나도 내가 내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랐어. 너와의 대화는 나를 다시 젊게 만드는 것 같아.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더욱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 감정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금기의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과의 감정은 생각보다 빨리 저와 그녀를 휘감아 버렸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매 순간 더 특별해졌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죄책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장모님이었고 저는 그녀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장모님과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평소처럼 차분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날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도훈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히 말해줄 수 있겠니?
그 질문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정말 존경해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해요. 하지만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 도훈아. 너와의 대화는 내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줘. 하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구나.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더욱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족으로서의 애정이 아니었고, 우리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 지수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저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모님과의 대화와 감정이 제 삶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와의 시간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이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훈아, 요즘 내가 나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괜한 짐이 된 건 아니지? 그녀의 말에 저는 급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도훈아, 나도 이 감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 하지만 너와의 시간이 내게 너무 소중하다는 건 분명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힘들다면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제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동시에 저를 깊은 갈등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이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외출한 사이 장모님과 단둘이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도훈아, 너는 지금 행복하니?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은 제 삶이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어머니와 대화할 때마다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도훈아.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하지만 우리가 이 감정을 계속 키워도 되는 걸까? 그날 밤,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금기의 선을 넘는 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정의 무게에 짓눌려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내 지수는 우리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수가 갑자기 저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도훈 씨, 요즘 어머니랑 당신이 참 자주 대화하는 것 같아. 좋긴 한데 뭔가 나만 빠져있는 기분이 들어서 좀 서운해.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하며 웃음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가 가끔 힘든 이야기나 고민을 털어놓으셔서 내가 들어드린 것뿐이야. 지수는 의심을 거두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시선은 우리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장모님과의 대화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며칠 후 장모님이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도훈아, 요즘 너랑 이야기 나누기가 힘들어졌어. 내가 괜히 내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구나. 그 말에 저는 급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장모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도훈아, 내가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너와 나, 우리 둘 다 이 감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이의 감정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있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낳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장모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훈아,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존중할 거야. 하지만 나도 너를 떠올리지 않는 날이 없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과의 관계는 제게 너무나 큰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저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지만 그 순간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제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훈 씨, 요즘 당신 정말 이상해. 솔직히 말해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녀의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그녀의 의심을 더 깊게 만들었고 그녀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우리의 관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장모님과의 감정은 제게 너무나 소중했지만 이 관계가 가정과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의 추억과 대화는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장모님과의 관계를 끝내겠다는 결심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녀와의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했지만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면 제 가정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 지수가 다시 한번 제게 다가왔습니다. 도훈 씨, 오늘은 그냥 나랑 솔직히 이야기하자. 나 당신이 뭘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대로는 더 못 참겠어. 내가 믿고 싶은데 당신이 내게서 자꾸 멀어지는 기분이야. 그녀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요즘 내가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어. 너와 아이들에게 부족한 남편, 아빠가 된 것 같아서 스스로를 자책하다 보니 너한테도 소홀했나 봐. 하지만 다른 건 없어. 지수는 제 말을 가만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옆에 있을게. 하지만 제발 나를 믿고 나에게도 말해줘. 그녀의 말은 제게 또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모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녀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들어오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침착한 모습으로 제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도훈아, 무슨 일이니? 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 관계를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가 너무 소중하고 어머니와의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수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가 이 감정을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요. 장모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훈아, 내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 나도 너와의 관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내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녀와 거리를 두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 역시 제 결정을 존중하며 우리 사이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와의 기억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가끔은 그리움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 지수는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훈 씨, 요즘 당신이 조금 변한 것 같아. 전에 비해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고맙고 다행이야. 하지만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면 언젠가는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앞으로는 더 노력할게. 너와 아이들에게 더 좋은 남편, 아빠가 되도록 할게.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장모님과의 관계는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 안에서 느꼈던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바로잡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뒤로해야 했습니다. 도우는 결국 장모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었던 금지된 사랑의 흔적은 그의 삶의 깊은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후기도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 들려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장모님과 거리를 두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녀 역시 저의 결정을 존중하며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와의 기억은 제 일상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들과 놀다가도, 또 어떤 날은 지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문득 그녀와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장모님은 그 후로 집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그녀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한 후 처음으로 마주한 날, 그녀는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훈아,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 그게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제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붙잡을 수도, 붙잡아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의 변화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행동은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아내 지수는 여전히 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녀의 의심은 점차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도훈 씨,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거 맞아요? 요즘 당신이 달라졌다고 느끼긴 하는데 뭔가 찜찜한 게 있어요. 내가 모르는 일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에 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모든 진실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요즘 좀 혼란스러웠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믿어줬으면 좋겠어. 나도 더 나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할게. 그녀는 제 대답을 듣고 한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도훈 씨. 하지만 나중에라도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생긴다면 꼭 말해줘요. 난 당신을 믿고 싶으니까요. 그 이후로도 제 삶은 완전히 평온해지지 않았습니다. 장모님과의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것은 저에게 깊은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장모님은 우리 가족과의 거리를 점점 더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 노력했고, 저 역시 그녀를 지켜보며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었지만 그 흔적은 제 가슴 한편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우님은 후기를 통해 장모님과의 관계가 끝난 뒤에도 그 흔적이 그와 가족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금지된 사랑의 무게는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그는 그 흔적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도우님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금지된 사랑의 흔적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그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썰라디오는 매일매일 더 진솔하고 깊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